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입니다. 오늘은 아마 우중 시승이 될 듯 한데요, 잠깐 비 그친 사이에 이렇게 오프닝 찍어봅니다. 오늘 준비한 차 BMW의 M340i 엑스드라이브 투어링 모델입니다. 딱 이 차의 실루엣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건 모델이죠. 트렁크 라인이 정확한 외건의 실루엣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시리즈에 등장한 외건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외건 하면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죠. 출시한 이래 6세대에 이르는데요, 3 시리즈는 7세대지만 투어링은 2세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어링 기준으로 본다면 6세대 모델이 되는데요, 6세대 동안 무려 170만 대 가량을 판매를 했다고 하니까요, 나름 성공한 모델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얘기가 좀 다르죠. 한국에서는 성공한 외건 모델 찾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외건을 찾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그 대량 판매보다는 소수의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 니치마켓, 틈새 시장을 겨냥해서 이 차를 판매한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닐 듯 하죠. 자, 파워트레인 직렬 6기통 3.0 가솔린 엔진이 엔진룸 정중앙에 세로로 배치되어 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 엑스드라이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륜구동 기반이죠. 그래서 앞뒤의 무게 배분이 50대 50, 그리고 직렬 6기통 엔진이 세로로 배치되어 있어서 좌우의 균형 또한 상당히 우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또한 외건의 키포인트, 바로 이 트렁크 공간이 될 텐데요, 기본 500리터의 적재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2열 시트까지 접을 때는 1510리터까지 공간이 확장되는데요, 바로 그 공간을 통해서 활용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과연 어떤 느낌을 줄지요. 판매 가격 8,270만원에 책정된 이 차 타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BMW 특유의 인테리어 많이 익숙한 모습이죠.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시동 먼저 켜고요. 자, 스티어링 휠 보실까요? 완전히 돌렸고요. 하나, 둘, 2회전 한다고 봐야 되죠. 2.2회전 정도 하는데요, 상당히 타이트한 조향비를 가진 녀석이네요. 차체 길이가 4,709mm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차체 길이, 너비가 좀 더 확장됐고요, 휠 베이스도 길어졌습니다. 덩치가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커진 덩치를 단 2.2회전 하는 스티어링 휠이 커버를 한다. 상당히 예민하고 민첩한 조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 시프트 업 들어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오른편에 여러가지 버튼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이 버튼 한 번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오디오 버튼들, 볼륨 조절, 음성명령 기능들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음성명령 개인 비서 기능이 있죠. Hi BMW, Hello BMW, 음성으로 활성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여러 개의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교대역 2호선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음성명령으로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혹은 FM 방송국을 선정을 하고, 이런 기능들 할 수가 있죠. 자, 계기판 보실까요? 계기판 실시간 연비, 평균 연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트림미터, 다음에 출력과 토크, 지포스, 그리고 미디어 기능들을 볼 수가 있고, 주행 모드는 스포츠. 스포츠를 누르면 스포츠 스탠다드를 할 건지 플러스를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디비듀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컴포트, 에코 프로, 어댑티브 모드가 추가됐어요. 어댑티브 모드는 주행 상황에 따른 차량의 예측적 세팅, 스마트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자의 주행 패턴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주행 모드를 세팅해 준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로 가볍게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페이지 추가해서 이런 부분을 편집을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정보들을 편집을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터치가 가능하고요. 아이드라이브 조그 셔틀을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할 수도 있겠죠. 홈 버튼서부터 차근차근 보시죠. 홈 버튼을 누르면 이런 기능들을 볼 수가 있고요. 미디어, 라디오, 음악 컬렉션, 블루투스 오디오, 스크린 미러링, 안드로이드 오토, 모바일 기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리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저는 카카오 내비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자,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이 된다는 것뿐 아니라 무선으로 연결된다는데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상당히 편해졌죠. 지저분한 선 연결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뿐하게 연결이 되고요. 또한 스마트폰은 이 부분에 올려놓으면 바로 무선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화 연결을 하고 BMW 어시스턴트 바로 연결할 수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컨시어지, 사고처리, 긴급출동, 고객 서비스. 이 부분에 보면 SOS 버튼이 있는데요. SOS 버튼 커버를 벗겨서 누르면 바로 콜센터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공사 구간, 밀리는 구간 확인을 해서 우회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지도 설정을 보면 지도 모드 북쪽 방향 고정 혹은 주행 방향 기준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주행 정보, 주행 데이터 보여주고요. 이렇게 연비, 평균 연비, 다음에 주행 모드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빨간 부분이 스포츠 모드로 달린 구간이고요. 에코 모드로는 거의 안 달렸네요. 실시간 연비, 평균 연비, 그리고 주행 거리, 평균 주행 속도, 주행 시간, 그리고 탄력 주행으로 달린 거리 등 보여주고 있죠. 다양한 주행 정보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요. 스포츠 디스플레이를 연결을 하면 터보 압력, 오일 온도, 토크, 출력, 그리고 가운데 지포스 이렇게 보여주죠. 주행 스타일은 에코 모드로 가면 주행 스타일을 이렇게 또 분석을 해줍니다. 예측 가속, 추가 주행 가는 거리 0.6km, 에너지 이동도 보여주네요. 자, 차량 상태 이렇게 보여주고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밝기, 높이, 회전, 각도, 올라오는 정보들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카링카 하면 2개, 바이탈라이즈, 릴렉스 2개의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죠. 미리 세팅된 값을 적용을 해서 버튼 한 번으로 바로 그 기능을, 원하는 기능들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카링카 바이탈라이즈 하면 자, 이런 음악이 나오고요. 음악은 잠깐 꺼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조장치가 스스로 작동을 하죠. 실내 온도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18도로 스스로 낮춰놨네요. 공조장치도 이제 스스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릴렉스 하게 되면 또 여기에 맞춰서 온도와 시트, 오디오,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세팅된 값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지능형 안전 시스템 전체 온을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일일이 하나씩 선택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택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면 충돌 경고 기능이 있고요. 측면 충돌 경고 기능이 있습니다. 조향 간섭을 할지 말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차선 변경 경고, 조향 간섭을 하고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선택을 할 건지 말 건지 할 수가 있는데 전체 온을 하는 게 낫겠죠. 어차피 준비되어 있는 기능이라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올리면 이 아래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 USB 포트 하나, 2개의 컵홀더, 12V 전원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손안에 쏙 들어오는 BMW의 변속 레버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를 조율을 합니다. 왼쪽에 버튼이 이제 다이내믹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길게 누르면 DSC 비활성화까지 2단계로 작동이 되는 거고요. 카메라 보시죠. 카메라를 활성화 지점을 선택을 해서
후진을 해서 놓으면 이 가이드라인 들어오고요. 앞부분 보여주고 옆부분 보여줍니다. 우측 그리고 후방 시야 이렇게 보여주고, 자, 주차보조 비상제동 기능 액티브 PDC, 주차보조 교차 통행 경고 기능 파노라마 뷰, 자, 이런 기능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주차보조 기능이 있고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때 조향 지원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죠. 후진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50m 왔던 길 그대로 후진 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자,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전지들에서 쭉 가다가 뒤로 가야 됩니다. 후진해야 됩니다.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후진 기어를 놓고 후진 보조 장치를 누르면 지금 13m 왔네요. 자, 툭 최대 50m까지 이렇게 왔던 길 그대로 차가 알아서 후진을 해줍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할 때 브레이크로 조절을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차에 맡겨놓으면 되죠. 조향을 스스로 하고, 이게 작동 중일 때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파란 조명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왔던 길 그대로 거의 다 왔으면, 자, 다 왔다 해서 빨간불 이제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네가 해라, 운전자가 하시오 라는 얘기죠. 3D로 위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이야, 아주 그래픽 화려하네요. 이렇게 딱딱 놓고 사진 찍었으면 딱 좋겠네요. 어쨌든, 그리고 세차장 모드도 있습니다. 자동 세차장 들어갈 때 조향 뭐 이런 부분들 세팅을 해주는 거죠. 자, 변속키 보면 스타트 스톱, 그 아래 카메라 주차 보조, 자, 엔진 오토 스탑 작동 버튼, 엔진 스타트 스톱, 그리고 주행 모드,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그리고 어댑티브 모드가 더 있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이드라이브, BMW 아이드라이브 시스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 조그 셔틀 방식으로 조절을 하는데요. 조그 셔틀로 이제 목적지를 손글씨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 교, 대, 역.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판으로도 되고 음성으로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다라는 얘기죠. 음성, 터치스크린, 조그 셔틀, 손글씨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실내 조명 보면 간접 조명 있고 야간 주행시 감광댐, 색상을 보면 이런 많은 컬러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파란색이 하얀색, 파란색, 초록색, 어떤 컬러가 마음에 드시는지요. 오늘 날이 좀 어두워서 이 빛이 제대로 보이네요. 자, 보라색, 저는 초록색이 좀 어떨까 싶으네요. 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 볼 수가 있고요. 냉난방 컴포트, 냉난방 규칙, 그리고 독립 환풍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출발 시간을 활성화시키면 그 시간에 맞춰서 환풍을 미리 시켜 놓는 거죠. 키 버튼. 자, 이 BMW 키가 있는데요. 이 키를 열면 모든 도어를 열지 운전석 도어만 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여성분들은 운전석 도어만 열기로 해 놓는 게 아무래도 안전에 도움이 되겠죠. 트렁크 리드도 리드와 도어, 트렁크 리드만 열지 도어를 열지, 트렁크 전체가 열리기도 하고요. 트렁크 차창만 열릴 수도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센터 콘솔, 제법 넓은 센터 콘솔 확보하고 있고요. 이 안에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네요. 자, 위에는 지붕에는 넓은 썬루프 들어와 있어서 좀 더 시원한 개방감 확보할 수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닫아버릴 수도 있죠. 썬루프 닫으면 좀 더 아늑한 실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걸리니까 다시 뒤로 리와인드 되죠.
전에 몇몇 차들은, BMW 몇몇 차들은 이 부분이 들어오다가 뭔가 걸려도 계속 밀고 들어와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뭔가 걸렸을 때 리와인드 된다는 것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뒷좌석 잠깐 보시죠.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을 두고 뒤로 왔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여유 있게 들어가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하고 손바닥까지 아주 여유 있는 공간 확보했습니다. 3 시리즈라고 해서 작은 차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 시리즈도 이제 많이 커졌죠. 실내 공간도 이렇게 여유 있게 확보를 했고요. 특히 이 3 시리즈 투어링 휠베이스를 확장을 해서요. 이전보다 41mm를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휠베이스 2851mm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내 공간도 넓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선바이저 수동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자, 하만 카돈 오디오 들어와 있습니다. 하만 카돈 오디오 스피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붕에는 선루프가 아주 시원하게 들어와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아주 시원한 개방감 만끽할 수가 있겠고요. 룸램프, 실내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2개의 컵홀더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시트는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겨울에 스키장 갈 때 스키스루로 이 부분 활용할 수가 있을 테고요. 4대 2대 4 비율로 구분돼서 접을 수가 있겠다 싶은 거죠. 외관 하면 좋은 게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기본 500리터의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을 접으면 그 공간 더 늘어나겠죠. 1500리터 넘게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자, 뒷좌석을 이렇게 접으면 거의 풀플랫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 터널 아주 높게 솟아 있는데요. 제 손바닥 높이보다 좀 더 높게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어서요. 뒷좌석 공간을 좌우로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죠. 바닥 공간은 이 센터 터널로 인해서 상당히 제약받는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앉아보면 머리 공간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약간 다리를 벌려 앉아야 되고 엉덩이 부분이 좀 솟았다 정도의 불편함. 어차피 제일 불편한 자리니까요. 그 정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트렁크는 2가지 방법으로 열립니다. 일단 이 부분 차창만 이렇게 열리게 되죠. 열리게 되면 이 트렁크에 있는 짐들은 이 차창을 통해서 수납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이렇게 리어 게이트를 완전히 열고 짐을 수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리어 게이트는 또한 이렇게 킥을 하면 열리게 되겠죠. 자, 이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차죠. 트렁크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이 버튼을 2개를 당기면 이렇게 풀플랫이 되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트렁크를 확장하게 되면 1500리터가 넘는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아래 보면 트렁크 커버를 별도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있으면 공간을 제약하게 되고 또 이렇게 아무 데다 놓고 되면 정리가 잘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딱 수납할 수 있게 해놔서 딱 정돈된 실내를 확보할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12V 전원구도 따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누워보면 이런 자세 완전히 편하게 누워서 한숨 낮잠을 잘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혹은 경치가 좋은 곳에 차를 세우고 한숨 푹 자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게 딱 좋은 뒷공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비가 내리다가 잠깐 그쳤는데요. 노면은 살짝 젖어 있죠. 이렇게 살짝 젖은 노면이 오히려 MVH면에서 조금 더 우수할 수 있습니다. 자잘한 먼지, 작은 그 모래들이 씻겨 내려가거나 물기 때문에 젖어들기 때문에 소음 발생이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미세한 차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젖은 노면이 조금은 더 조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시속 80km의 속도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죠.
차에 타고 내릴 때 느끼게 되지만 차가 좀 낮은 느낌이 들고요. M 스포츠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 차체 높이가 조금 더 낮게 세팅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차체 높이가 낮으면 그만큼 무게중심도 낮고 또한 속도감도 좀 더 나죠. 또한 같은 속도에서 좀 더 다이나믹한 속도감을 즐길 수도 있죠. 포지션이 낮아지면서 노면에 가까워질 때 좀 더 스피디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몸이 느끼는 체감 속도가 좀 더 높다, 다이나믹한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주행 모드는 이렇게 스포츠가 있는데요. 스포츠에 스탠다드,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 또 인디비듀얼의 구성을 또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에코 프로가 있죠. 에코 프로 역시 스탠다드, 인디비듀얼로 구분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길, 단단한 서스펜션이지만 이런 길에서 오히려 차에 전달된 진동 혹은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싶네요. 그렇게 거칠지 않게 느껴집니다. 자, 다시 스포츠로 가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시속 100km에 맞춰 봅니다. 자동 8단 변속기가 엔진 파워를 조율을 하죠. 직렬 6기통 3.0 엔진에서 나오는 367마력의 힘을 8단 자동 변속기가 조율을 하는데요. 일단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RPM을 좀 맞춰보죠. 일단 지금 7단에 물려 있나요? 1800인데요. 8단 역시 내려오죠. 8단 약 1400, 1300, 1400 정도의 RPM 보이고 있고요. 7, 6, 5, 4, 3단 4800까지 커버를 하네요. 2단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엔진의 변속 반응이 상당히 빠르죠. 변속을 하면 바로 즉각 보행하는 군인처럼 바로바로 RPM이 반응을 합니다. 이런 거죠. 7, 6. 자, 이렇게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계기판상에서 변속 가이드를 해주죠. 지금 4단인데 8단으로 올려라, 뭐 이런 변속 가이드를 해줘서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좀 더 파워에 집중을 할 건지 효율에 집중을 할 건지 계기판 가이드를 보면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차로를 인식을 하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3개 차로를 인식을 합니다. 중앙 4차로를 가고 있는데 왼쪽에서 차가 하나 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왼쪽 차를 인식을 하죠. 오른쪽 차로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3개 차로를 인식을 하면서 차간거리 조절을 하고 차선 변경을 할 때 뒤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알람을 해주고 이렇습니다. 도로 포장 세로한 완전히 새 길인데요. 아주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속도감 전혀 없고요. 이제 도로가 약간 거친 부분에서 이 정도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같은 속도로 새로 포장한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차이 확실히 이 소리로도 느껴지시겠죠. 훨씬 편안한 이런 새 도로, 그리고 약간 자글거리는 로드 노이즈가 들어오는 이 좀 거친 도로, 이 도로 상태에 따라서 실내에서 느낌의 차이는 이런 정도로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패들 시프트 스티어링 휠을 손에 쥔 채로 아주 자연스럽게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또한 변속 레버를 통해서도 가능하죠. 왼쪽으로 밀면 수동 변속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모드가 되면서 위로 밀면 시프트 다운이 되고요. 밑으로 당기면 시프트 업이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는 시속 100에 맞췄지만 앞차의 속도를 따라서 차간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달리고 있고요. 차간거리는 최대로 멀리 벌려놓고 하나, 둘, 셋, 3단계로 조절을 하네요. 그리고 굳이 계기판을 보고 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방을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선명하게 또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계기판이나 이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보지 않아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주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는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주 자연스럽게 이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죠. 속도를 잠깐 높여보죠.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도 차로를 놓치지 않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서툰 초보 운전자들보다는 훨씬 낮게, 훨씬 우수하게 차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아주 빠른 속도인데요.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도 차로를 제대로 인식하고 차로의 중앙을 유지를 하면서 잘 달려주고 있다. 적어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이렇게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 좀 신뢰를 갖고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이제 시야가 뚜렷하지 않은 날, 좀 어두운 날씨, 안개 낀 날씨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운전에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절대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운전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엔진 사운드 가벼운 소리가 아니죠. 진중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약간 굵은 엔진 사운드를 듣게 되는데요. 가속을 하게 되면 속도를 올려보는데 시프트 업을 운전자가 하지 않으면, 수동 변속을 하지 않으면 시프트 업이 안 되네요. 수동 변속 모드에 놓으니까 역시 운전자가 정확하게 변속을 해줘야 변속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딱 그 기어를 물고 변속을 하지 않습니다. 자, 2단에 물려보는데요. 자, 끝까지 킥다운을 거는데 지금 시속 95km에서 변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속을 운전자가 해라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변속을 하면서 제대로 속도를 내고 있고요. 완전히 차를 내가 장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변속 레버를 수동으로 옮겨서 변속까지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뒤에 놓으면 안 그래도 되죠. 운전자가 편안하게 운전에 집중을 하면 변속기가 알아서 하니까요. 좀 더 다이나믹한 힘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게 이 차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속도를 어지간히 높여도 네 바퀴가 그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정된 달리기가 가능하고요. 무게중심이 낮죠. 차체의 높이를 낮춰서 무게중심이 낮은 데다가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또 하나 앞뒤의 무게배분 50대 50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한 엔진룸에는 직렬 6기통 3.0L 엔진이 정중앙에 세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좌우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딱 가운데 세로로 배치되어 있어서 좌우의 무게균형까지도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무게균형, 낮은 무게중심, 이런 부분들이 차체의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조금 속도를 높여서 달려도 차체 흔들림을 잘 제어하고 있어서 그 수준이 현저하게 낮죠. 흔들리는 수준이 낮아서 차체가 상당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운전자는 고속 주행 상황에서도 큰 불안감 없이 차체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꼭 고속 주행만이 아닙니다. 코너를 한다던가 약간 미끄러운 길, 좌우 바퀴의 그립이 다른 노면에서도 좀 더 편안하게 안정된 주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외관 모델에 고성능을 얹어서 상당히 야무진 모델로 만들어 놨네요. 넓은 실내 공간, 못지않은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SUV 못지않은 합리적인 기능적인 차로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387마력 사륜구동 시스템 이런 부분들 적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성능의 면모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고성능을 확보한 외관 모델이다 라는 점에서 이 차만의 특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엔진은 트윈 스크롤 터보 차저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직분사 엔진이죠. 연료 분사 압력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200바에서 350바로 연료 분사 압력을 좀 더 높였고요. 연료 분사 압력이 높아졌다는 것, 연료 분사량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연비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죠. 또는 좀 더 고성능을 끌어낼 수도 있을 테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 M 스포츠 브레이크와 M 스포츠 디퍼렌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디퍼렌셜 같은 경우는 뒷차축이 좌우 회전 차이가 다를 때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자, M 스포츠 브레이크 좀 더 강한 제동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앞뒤로 차가 없는 것 확인을 했고요. 자, 제동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와, 제동의 느낌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제동을 해보죠. 자, 하나, 둘, 셋. 강하게 제동을 했는데 브레이크가 생각보다는 부드럽게 쑥 밟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정확하게 차체를 제어하고 있고요. 차체 흔들림 그렇게 크지 않고 앞으로 확 숙여진다는 느낌도 없었죠. 뒷창을 잠깐 살짝 열어놓고 제동을 할 때에는 뒷창이 제동을 함과 동시에 뒷창이 살짝 약간의 간격을 남겨놓고 다시 닫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그런 제동의 느낌 받을 수 있었고요. 비상등이 깜빡이고 안전띠가 조여지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서 아, 얘가 나를 제대로 지켜주는구나 라는 차에 대한 신뢰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동 반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속도를 잠깐 올리고요. 코너링 느껴보겠습니다. 이 차 M 스포츠 디퍼렌셜을 갖추고 있고요. 좌우 바퀴의 회전 차이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사륜구동 시스템이고요. 자, 제동, 턴. 야, 좀 빠른 속도인데 역시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유 있게 코너를 공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차체가 낮죠. 최저전 지상고가 130mm. 그만큼 지상고가 낮다는 것, 무게중심이 낮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M 스포츠 디퍼렌셜을 갖추고 있어서 뒷바퀴의 좌우 바퀴의 회전 차이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코너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은 더 한 스텝 더 공격적으로 코너를 공략해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387마력의 고성능을 바탕으로 투어링이지만 마치 스포츠카처럼 이 차를 다뤄도 충분히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네요. 고성능 외건이라는 조금은 스페셜한 장르를 이 차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외건 모델이 그렇게 흔한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그리고 푸조 508 SW 뭐 이 정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시중에서 이 차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게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니까요.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그리고 푸조 508 SW와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부딪힌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외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함께 고려해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잠깐 이들 차들 비교를 해본다면 역시 M340i 엑스드라이브 투어링 압도적인 성능이 우선 돋보입니다. 가격도 5천만원대와 8천만원대로 확연히 구분이 되죠. 차체 사이즈로 보면 볼보 XC60이 좀 더 사이즈가 크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고요. 뭐 혹시 모르니까 에어컨 다 끄죠. 이 차 공차 중량이 1805kg죠. 그래서 387마력 하면 마력당 무게비 약 4.6kg 정도 나오는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4.6초입니다.
정직하게 출력과 무게의 비율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실제로 어느 정도 기록을 얻을 수 있을지요. 직접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와, 약간 어지러운 감이 들 정도로 아주 빠르게 가속을 하는데요. DSC, 그러니까 주행안전장치를 완전히 끄고 출발을 하는데도 트랙션 컨트롤이 아주 정확하게 제어가 되네요. 헛바퀴가 돌지 않습니다. 거침없는 힘을 쏟아 부으면서 아주 짧은 구간에서 시속 100km 주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해봤습니다. 아주 짜릿한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엔 살짝 어지러운 느낌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놀라운 가속감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이 GPS 계측기에 측정된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어느 정도 기록이 나왔을지 직접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9.9km/L입니다. 리터당 10km를 못 달리는 연비인데요. 아무래도 엔진배기량이 크고 고출력을 내다 보니 연비는 그렇게 우수한 편은 아니죠. 아주 차분하게 이 차를 다루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연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이 차 연비 테스트 해봅니다. 에어컨은 끄고요. 실내 온도 22도로 맞췄습니다. 주행 데이터를 보면서 갈 테고요. 개별 설정 초기화합니다. 이곳 파주 헤이르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갑니다. 자, 신호대기로 정지를 했죠. 딱 엔진 스톱이 일어납니다. 주행 모드 에코 프로로 갔죠. 네, 비가 내립니다. 또 오늘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시승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이 차의 최대치의 연비를 한번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비는 내리고 있지만 온도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죠. 영상 5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연비에 그렇게 악영향을 줄 정도의 온도는 아닙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비는 내리고, 자, 차분하게 교통 흐름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가 봅니다. 네, 자유로를 따라서 달려왔습니다. 자, 행주대교로 넘어가기 위해서 긴 차량 행렬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제일 뒤에 가서 섰습니다. 자유로 따라서 30분 동안 29km 달려왔습니다. 연비 리터당 14.5 기록했습니다. 비 때문인가요? 교통체증이 좀 심한데요. 1시간째 움직이는데 지금 한강 철교밑 지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30분은 더 걸릴 듯 한데요. 교통체증이 심했던 것에 비하면 연비는 그래도 선방했다 싶습니다. 네,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갑니다. 1시간 6분 걸렸고 51.3km 걸렸고요. 연비 13.7 기록했습니다. 이제 동작대교 남단으로 빠져나가서요, 도심 시내주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긴 체증 뚫고 마지막 코스 접어들었습니다. 앞차 따라서 멈춰 섰습니다. 엔진 꺼지고요. 연비 12.9km/L 기록했습니다. 1시간 24분 동안 56km 달렸네요. 평균 연비 12.9, 평균 속도 40.7, 엔진이 멈춘 시간 4분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엔진 오토스탑 상태입니다. 그리고 탄력주행으로 움직인 거리 10.5km. 아유, 그래도 10km 넘게 탄력주행으로 달렸네요. 그래서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9.9죠. 약 리터당 3km 정도 더 간 연비 보인 거죠. 워낙에
기본 연비가 공인복합 연비가 9.9 두 자릿수도 안 되는 수준의 연비를 보였고요. 고출력을 내는 6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연비에는 어느 정도 불리한 요소들이 있죠. 거기다가 엑스드라이브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무거운 자체 동력 전달 과정에서의 손실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연비에 불리한 면들이 꽤 있다, 제법 있다 싶습니다. 그래도 엔진 오토 스탑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주어진 조건 하에서 그래도 열심히 연비 아껴서 운전을 한 결과 이런 정도의 연비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파주를 출발을 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계기판상으로는 56.1km 달려온 최종 연비 12.9km/L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BMW M340i 엑스드라이브 투어링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틸트 앤 텔레스코픽이 수동입니다. 자동이 아니고요. 이렇게 손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뭐 한번 세팅하고 나면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동식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차 가격이 8천만 원이 넘는 그래도 비교적 고가의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편의 장비 면에서도 어떤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도 빠져있죠. 제스처 컨트롤, BMW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또 유용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제스처 컨트롤도 이 차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성명령, 개인 비서 기능이죠. 음성명령 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 비서 기능, 호출을 음성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에서는. Hello BMW, Hi BMW, 아무런 반응이 없죠.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Hello BMW.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Hi BMW. 다시 시도해 보시거나 도움말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자, 이렇게 아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버튼을 눌러야지 개인 비서 기능이 활성화된다라는 얘기죠. 이왕이면 어차피 들어와 있는 개인 비서 기능이라고 한다면 음성 명령 장치도 이제는 음성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적용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사소한 아쉬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지금까지 BMW X340i 엑스드라이브 투어링 시승을 했습니다. 고성능 투어링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387마력의 힘, 스포츠 세단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아주 탄탄한 그리고 강한 주행질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차 투어링, 즉 외건 스타일이죠. 이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기본 500리터 확장하면 1501리터까지 공간을 확장을 해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단은 뭔가 좀 약하고 부족하고요. SUV 너무 크고 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 세단과 SUV 사이에서 세단만큼의 주행질감 그리고 SUV만큼의 어떤 그 기능성, 활동성을 찾고 계시는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다이나믹한 성능을 즐기는 액티브한 소비자라고 한다면 이 차 BMW 3 시리즈 투어링 M340i 엑스드라이브 투어링 참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27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 시리즈의 가격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듯 해요. 하지만 뭐 충분한 어떤 그 주행 보조 장비들, 편의 장비들 갖추고 있고요. 게다가 6기통,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의 넘치는 출력도 함께 맛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꼭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고요. 중요한 건 소비자들, 여러분들의 생각이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렇게 키를 가지고 범퍼 밑을 킥킥을 하면 트렁크가 열리네 또. 자, 이렇게 키를 가지고 범퍼 밑을 킥킥을 하면 잘 열리네요. 아까는 왜 그렇게 안 열렸어? 아이고 졸립니다. 아유. 에휴.